오늘 그 검사, 유관모 검사와 권지현 기자가 나누는 대화를 아마 보시면은 한동훈은 진짜 검찰에서도 약간 그 무시하는 듯한 그런 멘트가 좀 나옵니다. 아마 한동훈 전 장관이 오늘 방송 보시면은 또 역시 또 뒷목을 잡을 상황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 봐서는 사실은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저희가 볼 때는 청담동 술자리 민사소송은 한동훈의 그 패소로 저는 끝날 거로 보입니다. 네. 이걸 이 검사도 모를 리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동훈 일병을 구하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저희 취재진들을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기소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민사재판부에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민사재판에 대한 선고를 미뤄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정작 형사재판은 세워라 내워라 끌면서 뭐 3년이고 4년이고 예. 그러면서 어쨌든 뭐 청담동 술자리는 그 가짜 뉴스라고 낙인이 찍혔으니까 예,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 예, 그러다가 뭐 세월이 청담동 술자리 자체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아마 뭐 형사재판이 선고가 되면 네. 전혀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현 정권에 아마 그런 얄팍한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그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권지현 기자가 이번에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직접 조사를 했다면서요? 근데 여기 형사 7부인데 담당이 그 금융교육전담부라고 얘기해 있는데 여기에 왜 갑자기 청담동 술자리가 금융교육 관련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검찰 조사를 보통 이런 사건은 그냥 검찰청에서 그냥 서류만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무려 8시간을 권지현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수사가 검사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문제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지우지 못했고요. 지금 뭐 저희 방송도 열심히 아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체적 진실이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 보도가 가짜뉴스로 낙인이 찍혀 있는 보도라는 거에 좀 집착을 하는 느낌. 오늘 이 보도는 상식에 대한 얘기예요. 뭐 법적인 얘기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겁니다. 경찰 조사를 문제점을 찾는 방식이 아니고 더 강화하거나 오히려 더 언론 보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또 언론을 더 탄압하는 방향으로 수사의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권지현 기자가 그날 검사와 유관모 검사와 나눈 대화들을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께 네.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탐사 취재 과정 그리고 그 프로세스 그리고 이런 보도들을 할 때 누구랑 어떻게 상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더 탐사에서는 어떤 문제를 취재할 때 어느 정도 취재가 이루어지면 보도하냐 대표들과 보도본부장, 보도팀장이 회의를 거쳐 보도 여부를 정하나 라고 해서 저는 경찰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일정에 대한 너의 결정권은 없냐 더 탐사 내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결정권자가 누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언론사와 비슷하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국회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게 10월 24일 날 그렇죠. 저랑 낮에. 김준수 기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본회의장 들어가기 네네. 직전에 따라가면서 이게 한동훈이 온다고 누가 너한테 알려준 거냐? 질문지는 네가 작성한 거냐? 강진구 기자가 준 거냐? 아니 누가 줬든 저희가 회의를 했든 그거 왜 궁금하죠? 각자 역할을 회의를 했냐? 그래서 제가 무슨 의도의 질문이냐 이렇게 적어달라 이 질문을 하는 검사 의도가 상당히 이상하고 질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달라 제가 딱 주문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한 시점이 김의겸 의원 질의 직전이었냐 김의겸이 질의할 거라는 걸 네가 알고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다. 그때 원래부터 출연 예정이었냐 김의겸 질의 전에 질문할지 후에 할지 시점 관련한 논의는 없었냐 이런 것들을 또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첼리스트가 짐 빼는 날 가서 전 과정을 녹화했냐고 물어봐요. 난 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다고 그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그 제보자가 제보자. 혹시 지원했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제보자의 노트북을 이제 첼리스트가 놓고 가서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같이 이동한 후에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술이라는 거를 일부러 넣은 느낌이었어요. 술도 한잔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냐? 난 답하지 않겠다. 이날 대화 기억나나라고 해서 중요한 것들은 기억난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고 했고, 한동훈 장관이 국감에서 얘기할 때 나에게 얘기한 것 같았다.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오빠들은 절대 진실을 말하라고 하지 않는다. 세언니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 계속 무섭다라고 했고, 그리고 진실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 공익 제보를 나는 수없이 고민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앞서서도 느끼시겠지만 강진구 기자가 알려줬냐, 강진구가 시켰냐, 이걸 또 되게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알려줬어, 내가. 아니 그 국감이 온다는 거니 기사만 찾아와도 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너무 한심한 검색하면 네. 그런 아니 저도 거잖아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국정감사에 온 데가 누가 알려줬냐. 그래서 내가 찾아봤던 것 같다. 그걸 세세하게 다 근데 기억하고 있겠냐. 그랬더니 계속 뜬금없이 얘기를 하다가 좀 이게 제일 웃겼습니다. 마음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저는 마음이 안 열린다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질문이잖아요. 그 화는 내지 화를 좀 내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겠죠. 화를 내지 보고만 있어도 말아라. 나도 화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다. 내가 왜 이렇게 더 화가 났는지 아느냐. 저희는 그래도 기자잖아요. 저희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뒤집어 씌울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실에서 억울하게 눈물을 쏟았을지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 마음을 열어달라. 저걸 검사가 할 말인가요?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한무 검사 오늘 이 멘트, 이 질문 때문에 잘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사로서 좀 마음을 너무 여시고 위험한 뭐 발언이에요. 이렇게. 특히 여성 피의자에게 마음을 열어달라는 말은 대단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첼리스를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녹음 파일을 더 탐사 기자들과 같이 들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겠다. 강진구 기자와 제가 통화한 걸 보면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한테도 방송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냐? 그래서 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알려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알려줬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 보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겠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려줘야 할 사람이라면 박대용, 최영민, 강진구냐. 그걸 혹시 나한테 왜 물어보냐. 제 이름이 제일 앞에 있었나요? 네,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네. 그래야 관련자들이 얼마나 서로 공유하고 내용을 상의하는지 알 수 있지 않냐. 지금 물어보는 게 저희가 정말 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충실히 분석하고 취재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건지 저희를 범죄자로 이미 낙인을 찍어서 답을 정해놓고 공동 정범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닌지 내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난 답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진땀을 흘렸겠습니다. 네. 아예 우리를 가짜뉴스를 생산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명예를 심대하게 침해한 그런 사람들로 딱 전체적으로 낙인을 찍혀놓고 저희를 공동 정범으로 묻기 위해 물어보신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다라고 했던 검사,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하고 싶으면 한동훈부터 불러라. 네, 이 얘기를 제가 그날 한 수십 번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먼저 불러라. 네. 이 얘기를 검사에게 지금 처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권지훈 기자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 검사들이 이제 공소장에다가 이제 그 각 개개인별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그냥 막연히 공모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성담술자리 가짜 뉴스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했다. 뭐 요렇게 이제 쓰면은 이게 아무래도 문양 빠지죠. 모양 빠지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걔가 얘는 무슨 역할을 했고, 네. 얘는 무슨 역할을 했고, 이렇게. 참 안쓰럽고 참 딱합니다. 예? 권지현 기자가 저렇게까지 검사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은 검사를 모욕 주기 위한 것은 절대 그럼요. 아니죠. 제가 그 검사를 뭐하러 모욕을 줍니까? 검사가 얼마나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려는 것을 권지현 기자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싸운 거예요. 아니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저희를 옥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너무 부당했고 그동안에 조작에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소를 하는 데서 가장 큰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12월 3일 날 권지현 기자가 직접 첼리스트를 만나가지고 맞죠. 한동훈이 무서워서 지금은 내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 4일 날 첼리스트가 그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된 회유, 또 술까지 사주면서 네? 뭔가 그 첼리스트를 이제부터 거짓 진술을 유도해냈다. 그게 이제 검찰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얻어낸 진술을 가지고 또 다른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위해서 이 파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허위 사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할지를 지속적으로 뭐 이런 내용의 지금 이제 공소장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계속 신문하는 게 이 검사들을 보면서 야, 아무리 그 위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는 뭐 조사라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언론사 기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무리해서 기소를 하면 당장은 유능한 검사라고 위해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 이름이 이제 검찰 오역의 역사로 기록이 되면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때 그 순간이 너무나 부끄럽고요. 네. 후회가 될 날이 올 겁니다. 대부분 강진구 기자의 발언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타겟이 누군지가 네, 분명히 명확하죠. 나오죠. 네. 저는 강진구 기자 세 번째 구속영장 치려고 아니야. 빌드업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했었는데 첼리스트가 그 남자친구랑 얘기할 때 오픈바를 다 빌렸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아마 제목이 룸바게이트로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오픈바라고 했는데 왜 룸바라고 했냐. 이날 방송에서 강진구 씨가 검사들이 가장 즐겨하는 건배사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더라. 이거 근거가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기분이 나쁘세요? 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검찰 출입 한 5년 동안 하면서 검사들하고도 술을 자주 먹었고 그런 자리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강진구 기자가 저에게 기술적으로 잘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기술적으로 해보라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은 이유는 근데 제가 유추해 보건데 좀 조작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취재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검사예요. 전체적으로 3일날 발언했던 거, 7일날 발언했던 거를 저희는 함께 비교 분석해서 사실 보도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3일날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7일날 그 묘사한 것만 가지고 이하를 가장 유력한 장소를 지목한 거냐.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검사가 이걸 되게 유력한 질문으로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3일날 얘기한 거는요.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도 경찰이 첼리스트에게 어떤 사진을 보여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7일 날은 저한테 자기가 한동훈 윤석열을 보지 않았다고 말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그 외관을 설명해요. 그런데 TK의 외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저는 분석을 저희는 한 것이고, 그래서 검사의 어떤 인식 같은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강진구 기자와 제가 통화한 내용들을 하나씩 핀셋으로 꼽아서 막 이렇게 들려줘요. 제가 아까도 사찰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 같은 거에 막 매달리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송치될 만한 통화 내용인 거냐? 어느 지점이 송치할 부분인가? 라고 하니까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그 두 분이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수사를 해라라고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보도를 다 열심히 보고 저는 그 중에서 저희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특히 강진구 기자의 발언 하나하나에 주목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세창 씨가 처음에 사건이 청담동 수사에 터지자마자 네. 자기 휴대폰 통화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죠. 네. 통화 기록을 제출한 것을 TV조선이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보도 보시죠. TV조선이 이세창은 청담동에 없었다. 영등포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보로 드러났죠. 네.
근데 이 사실을 검사도 알고 있더라. 이세창 알리바이 위조된 거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그런데 했어요. 이세창 알리바이는 위조된 거라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게 왜 의미가 없나요? 검사가 그건 어차피 위조된 거라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라고 얘기를 네. 하네요. 그게 검사님, 왜 의미가 없냐? 그러니까 검사님 왜 이상하시다고 위조했는지, 그러니까. 왜 하필 그 시간대를 위조했는지 이건 이상하지 않냐? 이세창 씨 불러서 물어봤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별도 사건이 있어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첼리스트 혹시 진술조서 받았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 사건 때문에 강진구 선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2번이나 받고 수갑차고 나왔지 않냐. 이게 이제 그럴 건이냐. 그러면서 검사의 정말 저는 그 인식이 완전히 엿보이는 발언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과연 이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가. 아예 답을 정해놓고 저를 오늘 조사하는 거네요? 라고 하니까 이제 말을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가 찔린 거네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수사의 방향을 얘기하는 순간 권 기자가 거기서 파고드는 거예요. 네. 답을 정해놓고 지금 조사하시네요. 했더니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대전제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그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할 리가 없고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한동훈 장관님이 그 자기 직을 걸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네. 저 정도면 한동훈 장관님이 얘기한 걸 사실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뉴탐사는 가짜 뉴스고 허위 보도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짜 뉴스인데 과연 이런 보도를 하기 전에 충분한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고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내가 조작 수사를 하도 보다 보니까 정말 신뢰가 안 가고 하는 거 보니까 나라 정말 걱정스럽다라고 하니까 검사가 한숨을 쉬게 되고요. 검사가 한숨을 쉬었다는 게 정말 이것도 납득이 안 되네요. 근데 본인이 준비했던 이제 회심의 카드를 이제 몇 가지 날려봤는데 피의자가 무너지기는커녕 이제 외려 더 그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자기한테 반문을 하고 하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실은 이분은 근저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동훈 장관님께서 직을 걸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날 청담동 술자리에 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럼 부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을 부를 수는 없고 이 수사는 어차피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이 뭔지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근저에 드는데 그걸 그 자신의 양심을 누르면서 수사를 해야 되니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깊은 한숨을 두 번 쭉 쉰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죠. 한동훈 조사 받았나? 혹시 한동훈 장관은 조사받았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는 피의자로 와가지고 지금 조사받는 상황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와가지고 먼저 받잖아요? 근데 다른 사건에서도 다른 피의자가 와서 누구를 조사했냐고 하면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기분 안 나빠요. 안 받으셨구나? 한동훈 장관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주기 싫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죠. 말것을 지금 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이거 이렇게까지 물어보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그럴 건이에요? 세상에. 저희 보도는 다 보셨죠? 오히려 수사의 허점이 너무 많고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드러나는데 한동훈 장관 알리바이 받아보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한동훈 장관 알리바이 받아보셨냐고요? 왜 본인이 알리바이를 안 대고 저희를 잡아다가 이렇게 괴롭히죠? 글쎄요. 정치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검사님도 지금 이거 답 정해놓고 지금 저한테 조사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뭘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도해도 되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보도해야 됩니까? 아니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실 확인을 저희는 더 해야 되나요? 아니 지금 첼리스트 박 씨가 아니라고 하고 있긴 하는데 저는 첼리스트로부터 제 기자 신분을 몰랐을 때는 본인이 한동훈 장관님 너무 무서워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취재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12월 7일 날 저한테 그 말을 뒤집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도요. 사실 저는 당장에는 안 봤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더 신중하게 가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말들도 앞뒤가 되게 맞지 않고 오히려 12월 7일 날 말하면서도 본인이 본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도를 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거 사건 나자마자 가짜 뉴스로 아예 사실 확인, 한동훈 장관의 알리바이도 보기 전부터 가짜 뉴스로 찍어놓고 조선일보한테 수사 정보 계속 흘리면서 계속 그렇게 나간 거 오히려 지금 오보로 드러난 거는 조선일보가 수사기관에서 받아서 이세창 씨 알리바이 시간대에 알리바이 된 거 그게 오보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수사 정보 왜 유출하셨어요? 제가 유출했나요?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출된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부터 조사하고 저를 조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도 좋겠냐, 좀 더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널리즘 비평 차원에서는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형벌권을 동원을 해서 너희들은 취재가 부족했으니까 우리가 국가형벌권을 동원해가지고 혼내주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권력의 남용이에요. 그거는. 한동훈 장관을 다 데려다가 먼저 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부르시면 제가 더 성실하게 답할게요. 어떠세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 불러서 대질신문 좀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일단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고려해볼게요. 하여튼 일단은 지금 오늘 경찰에서도 수사해서 사건이 송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시간 잡았잖아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검사님은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조사하고 한동훈 장관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으시고.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장관이 고소하면 그냥 피의자가 되는 거겠죠? 범죄자로 찍어놓고 누가 고소해도 피의자가 되죠. 누가 고소해도 이렇게 빠르게 정광석화처럼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죠. 무슨 정광석화요? 지금 이 사건이 고소된 지가. 아니요. 저희 집 시작하면서 그 후로 저희 압수수색 몇 번 왔는지 아세요? 오히려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압세까지 한 거 경찰에서 1년이나 뭉개고 있다가 수사도 다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장관부터 불러야지 왜 나를 먼저 불렀니? 이 얘기 계속 하는 지금 거잖아요. 검사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피의자고 내가 검사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바뀐 거 아니야? 역할?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동훈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물론 뭐 립 서비스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를 달래야 의심해요. 되니까요. 네. 그리고 수사가 엉망인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허위 조작 날조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들 상대로 이런 기자 신문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언론계 기자들을 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알리바이 하나 되지 않고 한동훈 장관처럼 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걸 송치하고 검사님이 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를 하루 종일 붙잡아두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그 첼리스트의 어떤 그날 그때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남자친구와 통화할 때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속사포처럼 빠르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어내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본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 보도를 사실 제가 아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상했었는데 물론 초반에 제가 취재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첼리스트의 발언, 이세창 발언만 들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보도를 제대로 보지 않으셨거나 파악을 하지 않으셨거나 일부러 애써 외면하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진구 선배가 그런 것만 보고 취재한 것도 아니거니와 사실상 첼리스트의 그 발언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구체성이 있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시려면 한동훈 장관의 알리바이를 먼저 확보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야죠?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취지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동훈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한동훈 장관 알리바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 거 막 압색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에서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 검사님도 그건 적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하세요? 검사가 그러시면 안 되죠.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강진구 씨가 그러던데요. 유관모 검사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야, 뭐야?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유관모 검사의 가슴 속에 있는 유관모 검사의 양심이 아플 겁니다. 네. 본인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검찰 조직에서 얼마나 출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윗분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지금 마음을 열어주세요. 다음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픕니다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 간단해요. 한동훈 네. 장관한테 그날 어디 있었는지 증거를 제시하시라고 알리바이 대라고 하고 되지 못하면 증거 부족으로 분거 불충분으로 그냥 무혐의 결정 내리면 돼요. 이거는 그냥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왜 한동훈 씨를 대신해가지고 경찰, 검찰까지 동원해가지고 한동훈 씨가 대지하는 알리바이를 지금 이렇게 그것도 억지로 지금 조작까지 해가면서 지금 여기 보면 유관무 검사가 자꾸 이제 자기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이 저 압수수색 여러 번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했다 그러잖아요. 검사가 청구한 거는 쏙 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무념무상. 네. 갑자기 네. 솔직한 심정을 이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수준이고 민낯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네. 예. 검사님 그러면 한동훈 장관님이랑 통화해 보셨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부분은 조금씩 말씀해 주시는데 한동훈 장관만 얘기가 나오면 다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요. 한동훈 장관 무서워요? 한동훈 장관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선배예요? 한동훈 장관이 검찰 선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식이나 돼서 이렇게 언론 탄압하고 자기 알리바이 하나도 되지 못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혹여 상사 혹은 선배라 하더라도 목소리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하세요? 진짜로 한동훈 장관 불러서 물어볼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윗분들이 그린 윗분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수사를 하면 평생 검찰 조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사는 애당초 한동훈 장관을 불러서 그날의 알리바이를 먼저 확인을 해서 허위 사실 여부를 확정 지은 다음에 이게 허위 사실 여부라면 기자들은 허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혹은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주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뒤집힌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장관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지금 1년 반이나 지났어요. 고소했는데 고소인상대로 알리바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법무부 일지라든지 그날 차량 블랙박스 수행원들 그때 초과 근무 수당도 있을 거고 물론 관용 차량을 그날 안 탔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 청구했는데 다 거부했고요. 준 게 없어요. 그거 혹시 확보하셨나요? 그건 법무부에서 더 탐사에 거부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요? 왜 그걸 안 주죠?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거를 주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거 왜 안 주나요? 아니,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검찰에서 달라고 그러면 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달라고 한 적 없으세요? 어머, 달라고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혹시 한동훈 장관 수행원들은 조사하셨어요? 아, 취재는 나중에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법무부 쪽에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뭐 수행원들 뭐 초과 근무 수당이나 지급료 이런 것들은 요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안 했네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안 아는 게 했어요.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네. 어떻게. 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지는 않았을 거고요. 혹여나 그런 걸 요청을 했을 때 우리 동훈이 형님이 그 혹시나 청담동 술자리에 흘리고 간 머리카락이라도 발견이 될까봐 네. 두려운 마음에 일단 그 부분들은 뭐 한 장관님이 자기 직을 걸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걸면 거의 갔겠어. 일단 그건 믿자. 자, 형님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자. 결국 보도한 언론사만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그 조사 과정에서 아까 궁금한 거는 같이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수행원들 아직 조사 안 하신 거죠? 수행원 중에 조사된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경찰에서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검사님이 아예 안 부르신 거죠, 아직? 저는 지금 몇 사람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부르실 거예요? 모르겠네요 아직. 모르세요? 말씀드릴 수 없죠. 아니, 그걸 왜 말을 못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부르실 거예요? 모르겠네요 아직. 아니,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말을 못 해요? 점점점. 네. 그러니까 수행원들도 이제 안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를 필요성조차를 못 느끼고 있다는 투예요 지금. 그러니까 뉘앙스 필요성을 자체가. 못 느끼고 영혼이 안 부를 것 같은 느낌이죠. 자신 있으면 기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차라리 기소하겠네요. 기소를 해라. 난 그 수사 기록이라도 좀 잘 보고 싶다. 네. 이건 나중에 저 거꾸로 시대의 그 경찰과 검찰의 검경 공조 진실 은폐 공작 사건으로 청담동 술자리 은폐 공작 사건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사들이 거꾸로 피의자로 불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최명상 변호사랑 경찰에서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조사했대요, 경찰에서? 했죠. 에이, 아니던데. 검사님은 하셨어요? 전화로 얘기 들어봤어요. 전화로 얘기 들어보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에는. 그럼 저희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아니 그 최명성 씨랑도 제가 만나봤지만 잘 알지 못하더만요. 이세창 씨가 그냥 내 이름 판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요. 에휴, 최명성 씨가 이미 이렇게 시끄러워진 일에 대해서 최명성 씨가 자기 이름이 관여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최명성 씨랑 언제 통화하셨어요? 뭐 방송되고 난 다음에 했죠. 근데 경찰에서 최명성 이성건 씨 참고인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경찰도 전화로 물어봤을걸요. 근데 왜 또 물어보신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길래. 그러면 그 사람들 저기 휴대폰 위치 기록이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확보를 하신 거예요? 지금 경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한 부분은 뭐고 못한 부분은 뭐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세창 씨가 첼리스트한테 전화한 시간이 몇 시래요? 그런 건 제가 일일이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사 진행하시죠. 이제 피해자가 이게 아까 최명성 씨랑 이성건 씨 그 일부 증거 확보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증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화 내용 확인했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적어도 7월 19일 날 그 술자리가 있었던 그 시각에 그 통화 위치 기록은 확보가 되어 있지 네. 않은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전화로 지금 물어볼 문제가 아니죠. 통화 위치 기록이 확인되면 전화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만약에 실질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검사 입장이라고 하면 경찰이 이렇게 중요한 참고인을 전화로 약식으로 조사를 했어? 보안 말도 안 수사는요? 되는 거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유탐사에서 지금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부 다 그날 술자리에 참석한 거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럼 경찰이 이거 수사를 최소한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건 사건을 조작을 했을 가능성에 의심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검사가 지금 경찰을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중요한 참고인들 그냥 경찰에 이어서 검사까지도 그냥 전화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찰에서 이 전화로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를 기소하면 모든 게 다 밝혀지겠죠. 네. 검찰이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자신 있으면 한번 좀 기소를 해요. 저희도 한번 속 시원히 한번 근데 도대체 경찰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경찰 송치결정서 한동훈에게 누가 줬는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송치결정서요. 그거 검사님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민이라고 적었네요. 한동훈 장관한테 주셨죠? 정보 공개 청구에서 공개 결정한 겁니다. 어디서요? 저희가 결정했죠. 그거는 검사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청구하시면 네, 저희도 주세요. 경찰들은 그거 나갔다는 거 모르던데요. 모르겠죠. 송치된 다음에 뭐 우리가 했으니까. 네, 그래서 유관모 검사가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했고요. 네, 야, 정보 공개 청구 송치 결정서 정보 공개 청구 준다는 거는 네.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근데 유관모 검사는 이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안 된다. 이거 자기는 항상 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얘기도 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다른 검사실도 그래요? 라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다. 네. 송치결정서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찰이. 경찰이 못 주는데 검사는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첼리스트가 술집에 간 시간이 8시 1분, 그리고 모텔 입실 시간은 11시 10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술자리 시간이 8시경에서 11시경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송치결정서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단 조사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요거는 좀 충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GPS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기지국 위치가 끊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GPS 기록이라는 게 뭐니에요? 그 기지국이 뭐니에요? 도대체 저희가 한 말이 허무맹 나가다라는 뜻이냐? 아니면 진짜 그걸 모르겠다는 뜻이냐라고 하니까 더 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 말을 진짜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김소정 기자랑 통화한 거 외에 다른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서 안 알려줌. GPS가 10시에 끊겼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김소정 기자가 얘기한 거 외에
다른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경호 인력 동선을 확인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그분들이 누군데요? 저는 수혜원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세창은 왜 피해자가 됐냐?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람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세창 씨는 그 사무실 주거침입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청담동 게이트 건으로 우리가 이세창 씨 사무실에 가서 물어본 거는 이게 병합이 돼서 이세창 씨는 피해자가 된 거고, 그런데 반대로 이세창 씨가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항의하러 와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박대훈 기자는 그때 폭행까지 당했다. 근데 그거는 왜 병합이 안 되고 별개 건인 거냐? 이상하지 않냐? 경찰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난 잘 모르겠다. 정말 그냥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같고, 물어봤더니 수사된 거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요청하겠다. 나 부르기 전에 한동훈 장관 먼저 부르고 아니면 최소 대질신문 요청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사받겠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이 조사 과정을 좀 보니까 피의자의 강압 진술로 인해서 검사가 지금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될 정도의 아니, 이거 너무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네. 아무튼 권지현 기자의 압박 진술이 아마 이제 역사에 남을 그런 진술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검찰이 설마 기소를 할까? 그 엉터리 수사 기록들이 다 드러날 텐데 한동훈 장관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안 되잖아요. 그쵸. 거꾸로 이제 증거 조작, 진실 은폐, 공작 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실 날이 올 겁니다. 유관모 검사님, 윗분들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다가 정말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임 검사로 들어왔을 때, 선서했을 때는 이런 검사가 되려고 아마 검찰 조직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사로 처음 입사했을 때 정의를 위해서 복무하고자 했었던 그 순수했던 본인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떠올리시면 강진구가 아니고 한동훈부터 내일 당장 소환을 하세요.